안녕하세요. 오늘은 41쪽 아이가 잠을 안 자요. 어제는 어떤 내용 읽었죠?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지금 이 소제목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육아 때 육아를 하면서 엄마의 분노를 만날 수 있는 지점들, 그 지점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아이가 잠을 안 잘 때 피곤하고 힘드니까 짜증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엄마 체력은 방전이 되고 하면은, 그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기는 24시간 내내 거의 잠을 자면서 보내는 것 같지만 세상이 행복한 아이들은 잠을 많이 안 잔다. 그렇네요. 저는 이 집 홍수가 납작하게 아주 되어 있어가지고 미용실 하면 미용사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머리 손질하기 아주 기술이 요하는 머리 모양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납작한지를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어릴 때 순해서 안 울어서 그냥 계속 눕혀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서 깨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잤나? 순해서가 아니라 놀아줄 사람이 없었어? 어차피 깨어도 행복한 세상을 경험하기 힘드니까 누워 잠이나 자자, 잠자는 척이나 하자,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행복한 아이들은 잠을 많이 안 잔다. 난 세상이 덜 행복했나? 안 행복했나?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깊은 몰입에 들어간다. 책 한 권을 다 읽어주고 엄마가 다른 책에 손을 뻗는 그 짧은 시간에 잠든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쓰고 깊게 잠드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해서 회복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부모는 아이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 없다. 아이가 잠을 안 자면 엄마들은 키가 안 클까봐 걱정한다. 초저녁에 잠을 안 자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 특히 부모의 키가 작으면 더 신경이 쓰인다. 성장 호르몬은 잠들고 2시간이 지나면 나온다.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는 것보다 고역은 없다. 어린이집에 가서 모두 함께 자야 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세상이 너무 흥미로워 깨어있는 것이 좋은 아이에게는 힘든 일이다. 잠은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순리다. 어른도 잠이 안 오는데 자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수면제를 먹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한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어 욕구가 충족돼 만족스럽게 잠들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겠는가? 아니면 일찍 자라는 야단을 맞고 울면서 잠들 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겠는가? 기능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그 기능에 맞는 구조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몸의 구조 역시 두뇌의 기능에 따라 발달한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역도 선수와 빠르고 섬세한 공을 치는 탁구 선수의 근육은 다르게 발달한다. 뇌성마비를 앓은 아이들 대부분이 왜소한 이유는 두뇌의 일정 부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여 신체도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뇌성마비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어릴 때 밤늦게까지 책을 많이 읽어 두뇌가 발달하면 그에 대응하여 키도 큰다. 구름이도 그렇게 밤을 새워 책을 읽었는데 키가 186cm 정도다.
물론 아빠 키가 크니 아이도 키가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키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유전은 잠재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줄 뿐 어느 위치에 있게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환경이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믿음이 된다. 일찍 안 자면 키 안 커? 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키가 안 큰다. 아이의 생체 리듬은 25시간이다. 아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게 하면 점점 1시간씩 늦게 잔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나 활동하는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온다. 문제는 부모의 체력이 아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너무 늦게 자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 유치원이나 학교에 지각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억지로라도 재우려 한다.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은 그대로 아이에게 주려 한다.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한 엄마는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한 엄마는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면 분노가 나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자,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잠을 세상이 행복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 엄마의 체력은 되게 방전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은 보편적이고 좀 대다수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아이가 잠을 안 자면 분노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반응을 하는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엄마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특별한 반응, 독특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코칭을 하면서 그 엄마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어릴 때 이 엄마의 부모가 김치 장사를 했는데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 착한 딸을 깨워 같이 시장에 가곤 했다. 엄마 싫어요. 나도 자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 본 적이 없기에 늘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아이가 어느 시간을 넘어가도 오히려 더 생생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너는 못해줘. 라는 마음이 든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한다. 어릴 때 잠을 충분히 못 잔 기억 뒤에 숨겨진 억압된 감정을 대면하고 났어야 이 엄마는 아이가 잠 안 자고 노는 것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억압된 감정을 대면하면 이렇게 부숙부숙 올라오던 감정으로부터 편안하게 그래서 내 아이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기점에 비밀이 있으므로 상처가 있으므로 그것을 이제 잘 치유하면 편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는 낮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 상처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자기 전에 엄마 앞에서 우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좋다. 오늘 울 일 없니? 하고 물어봐 주는 거. 아이가 응 없어 하면 그냥 자면 돼요. 엄마 오늘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울고 싶어 라고 말하면 그래 울고 자자 라고 말해준다. 아이는 엄마 앞에서 울면서 치유하고 편안하게 푹 잔다. 이제 잠자기 전에 한 가지 더 리튜얼에 포함시킬 것이 울 일 있니 물어봐 줍시다. 오늘 좋았던 것은 하면서 한 바퀴 돌려서 이야기하고 이제 울고 싶은 것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울 수 있는 시간까지 허용하는 잠자기 전 예식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는 엄마 앞에서 울면서 치유하고 편안하게 푹 잔다. 이런 감정적인 치유 없이 상처를 그대로 억압한 상태로 잠들면 꿈을 사납게 꾼다. 생각은 감정에서 파생되는데 밤새 감정과 관련된 이미지가 떠올라 스토리를 쓰게 된다. 그러면 오래 자도 피곤하다. 부모의 체력이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의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악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면서 실제로 쓰는 에너지보다 감정을 억압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크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정을 살펴보고 억압된 감정을 찾아내고 그 감정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대면하고 몸으로 풀어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에너지가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아이들이 받은 상처로 분노가 억압되면 야뇨증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야뇨증은 화를 내고 공감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분노를 참고 있다가 방어기제가 풀리는 잠든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분노를 풀어내는 행동이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잠자면서 산 것이기에 엄마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온 것을 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는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무기력하게 잠만 자기도 한다. 무기력하게 잠만 자기도 한다. 내가 환영받지 못했나. 나는 손위로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있다. 작은 아들을 원하는 집에서 큰 아들로 태어났기에 환영받았다. 큰 누나는 딸로 태어났지만 첫째라 받은 사랑이 있기에 에너지가 높다. 그런데 둘째 누나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미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둘째 누나는 어릴 때 온종일 잠만 자서 혹시 죽었는지 살펴보고 했어. 둘째 누나는 늘 실수를 해 야단을 맞거나 욕을 먹었다. 저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엮이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한 것이다. 엮이는 가정이란 가정의 설계자인 부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아이들이 그 역할을 맡아 유지되는 가정을 말한다. 부모가 부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녀가 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일찍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고 집안에 고쳐야 될 것들, 손봐야 될 것들 또 앞장서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 역할을 맡아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했던 작은 누나는 자라면서 앞발이가 되어 뭐든지 열심히 노력해 성취해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불안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라도 성취해서 내면의 무기력을 덮으려는 것이다. 무기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죄인이라 믿어 꼼짝을 못하는 무기력이다. 이런 경우 낮에는 에너지를 만들어 의지로 활동하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도 어렵다. 남들이 보면 늘 웃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는 못한다. 초인처럼 활동해도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죽으면 썩어질 몸 간수하면 뭐하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삐 움직이면서도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무기력은 치유의 과정에서 온다. 많이 울고 분노하면서 수치심과 죄의식을 깊이 대면하고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이 해소되면 그동안 불안해서 움직이고 무리해서 몸을 썼던 행위를 멈추게 된다. 그러고 나면 잠이 그렇게 쏟아진다. 이런 경우는 답답함이 없고 기분은 좋은데 움직일 힘이 없다. 이때는 푹 쉬면서 무기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많이 울면 무기력이 사라지고 그동안 두려워서 미뤘던 것을 무엇이든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 고목에 꽃이 피려면 비를 흠뻑 맞아야 한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밥조차 먹기를 거부하던 사람도 울고 나면 밥을 먹기 시작한다. 아이가 잠을 늦게 자서 학교에 지각하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학교에 늦으면 아이는 꾸중을 듣는 등 불쾌한 경험을 한다. 그러면 아이는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행동한다. 엄마가 아침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깨우면 아이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을 자기 책임이 아닌 엄마의 책임으로 돌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이가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가피하게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을 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는 배운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또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또 수행기에 야단맞지 않으려면 일찍 좀 더 자야 일찍 일어나겠구나. 이런 과정을 자연적 결과를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좀 깨우고 싶고 좀 야단하고 싶고 해도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내야 되는 인내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죠. 그럴 때 너무너무 참기 어렵다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어금니를 깨물고 한 번만 저 아이가 저런 부정적인 경험을, 불쾌한 경험을, 야단맞는 경험을 통해서 제발 프리즈 제대로 깨닫고 좋은 습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좋은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엄마 마음에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요.